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펀드 수익률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지난 2022년 투자 수익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포유환율연구소가 2022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안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뒷받침돼야 보람이 있겠죠. 우리 대표님은 올해 투자는 안 하고 그저 주식 경력이 6개월 안팎이니까 2022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 이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여하튼 포유환율연구소는 2022년 초에는 미국 주식 매도하라, 또 2021년 말에는 한국 코스피가 25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매도 의견을 낸 거나 마찬가지죠. 미국도 22년 초에는 매도 의견을 냈고, 3월경에는 주가가 단계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엔비디아 매수해도 좋다, 테슬라도 매수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4월 초까지 매수 의견을 제안하다가, 또 4월 초에는 인버스 투자까지 제안을 했으니까 상당히 이제 제대로 시장을 분석한 거 아니냐라는 보람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10월경에는 모두 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미국도 한국도.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9월 10월경에는 오히려 좀 주식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냐, 나스닥 기술주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10월 중순경에는 그때 아마 나스닥 지수 100 기준으로 가장 낮은 날일 거예요. 오늘이 연중 최저점이다. 적극 매수해라 라고 한 기억도 생생한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수익률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이제 펀드나 외국 펀드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부터 얘기를 하면 2022년 초하고 2022년 말하고 지수 관련 펀드가 많으니까 요즘은요, ETF 상품 중에 S&P 500 관련 펀드, 나스닥 100 관련 펀드, 코스피 관련 펀드 많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약 한 30% 빠졌고, 연초 대비요. 근데 이제 연초에 거래량이 많단 말이죠. 그때는 또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도 3천선엔 투자해도 괜찮다, 3천선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정권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고, 일부 교수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장을 했다는 거죠. S&P 500도 보면 한 20% 이상 깨졌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4,808인데 2022년 말, 그러니까 10월에 저점 만들고 2022년 말에는 3,868까지 하락했으니까 여기도 한 20% 하락했죠. 그러니까 S&P 500 관련 펀드도 연초 대비는 20% 하락했다. 나스닥 100도 포유환율연구소가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5%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연구소 제가 이제 난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는데, 포유환율연구소 만약에 리딩 이렇게 하면 리딩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 내지는 매도 의견을 제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도 차별화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뭐 보람 있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좀 벌어야 진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또 이게 재미도 있고. 근데 차별화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주식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뭐 9월 10월 경에는 이제 매수 의견을 냈지만, 그 이전에는 뭐 매도, 또 일시적으로 매수, 인버스 투자 의견, 뭐 테슬라, 엔비디아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뭐 환율도 달러당 1180원에서 매수, 1420원에서 매도, 부동산도 뭐 연초부터 매도, 비트코인 8천만 원대에서 뭐 23,000불 할 때까지 매도. 그렇다 하면 뭐 대부분 큰 성공을 했지 않냐.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댓글로 보면 그렇게 많이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많이 깨지고 실망한 나머지 우리 연구소 방송을 듣는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으면 싶다. 그래야 재미도 있고요. 불과 구독자 뭐 1800명, 900명도 안 되는 그런 그 구독자를 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손실을 입으면 허망하잖아요. 그죠? 나름대로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저께 우리 연구소 대표님께서 농담 삼아 얘기하더라고요. 주식밖에 할 게 없다고 약세장에서 뛰어들었는데, 그 정도 발언을 하니까 약세장에서 그 정도 공격적인 얘기를 할지 아니면 즐거운 얘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즐거운 비명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주식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약세장에서. 그래서 참 웃고 말았는데, 흔히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는 모른다고. 약세장에서 벌기만 하면 강세장에서는 뭐 부도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기니까요. 그땐 전문가 필요 없어요. 강세장에 무슨 전문가 필요해요. 그냥 부도 안 날 기업 투자해놓고 있으면 올라가는 게 강세장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돈을 벌어야 강세장에서 또 뭐 돈을 벌죠. 그래야 뭐 집도 헐값으로 살 수가 있는데, 약세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평균보다 더 터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테마주에 투자한 사람은 약세장에서 그 손실폭이 크거든요. NFT 관련주 다 70% 가까이 내렸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뭐 거의 70% 가까이 다 내렸고, 평균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S&P 500은 20% 내리고 나스닥도 100은 35%밖에 안 내렸는데, 테마주에 들어간 사람은 뭐 다 70% 가까이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 조언도 필요하지만은 그 여러분들 대응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놓았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조언을 이제 여러 방송 채널 뭐 3프로도 좋고 그 815도 좋고 아니면 공영 방송도 좋고 그 많은 전문가는 출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그 입수가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된 정보는 뭐 불신하고, 그야말로 쓰레기 정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많죠. 제가 자꾸 K 교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근거가 뭐 형편없거든요. 주가 예측이 있어. 또 환율 예측, 부동산 전망, 이런 것은 틀릴 수 있어요. 포유 환율 연구소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근거는 정확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제대로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그 주장,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비트코인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실패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근거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지식과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 포유 환율 연구소는 뭐 제대로 안내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그 근거라도 제대로 된 근거인지 판단할 능력을 길러 달라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든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대표님이 연초부터 했으면 아마 100% 넘게 수익 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이너스 30% 수익률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약세장에서 130%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세장으로 반전되면 다른 사람은 원본 회복을 기다려야 되고, 약세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그 내린 주가의 절반만 올라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보세요? 예. 잠깐 이따가 전화 주세요. 예.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느 전문가들은 많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되고, 그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가지고 나오는 근거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에 그분의 얘기를 들을지 아니면 리젝트 할지 그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대응이 되니까요. 문제는 이 판단 잘못하면 연간 수익률이 100% 내지 200% 차이 나요. 이거 한 5년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집 두 채 세 채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가 수반되는 주장인지 전문가 얘기를 듣더라도 그것부터 판단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